이렇게 일약을 했어요. 정부 문서 등 부족한 이 논문에 따르면 개헌 당시 미국은 시장경제체제헌법으로 개정하라고 집요하게 압력을 행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 이중간 조건이 영구주권 획책하면서 두 가지를 남긴 거죠. 한 가지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헌법에 집어넣은 거예요. 조건이 안 좋긴 하지만. 두 번째는 민생 복지를 추구할 수 있는 경제 조항들 무력화시킨 거,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직접 민주를 통한 민생 복지 건설, 그 꿈을 이승만 정권이 최초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는 선거법 개정인데 8년도에 이국이 선거법을 개정을 해요. 선거운동 기간 제한, 사전선거 금지, 기타권 도입 등을 왜 집으로 넣었냐면 조봉옥 선생이 사양 만들어가지고 돌풍을 일으키니까 갑자기 선거법 개혁에 찬성을 하고 여당과 야합을 한 거예요. 사양은 왜 갑자기 이 국민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가서 헌법에 동의하면서 개정을 했을까요? 야당이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야당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막으려고 선거법 개정을 한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사전선거를 금지하고 기탁금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실제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4대 총선에서는 67명에서 28석으로 크게 줄었어요. 대신 자유당은 128석, 민주당 74석 얻어가지고 양당 체제가 구축됐어요. 선거법 개혁을 자유당 손질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야당과 야합을 해서 같이 한 거예요. 지금도 뭔가 선거법 개정하자 그러고 정당법 개정하자 그러면 누가 반대해요? 국회에서 여야 막론하고 반대. 국회에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은 누구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국민힘에 의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헌법은 양당 말고는 다른 당은 진입할 수 없도록 원천붕세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3차 개헌에서는 상권 분립을 좀 강화했죠. 3차 개헌은 자유부칙부에 한 건데 여기는 사법권을 독립시켜가지고 대법원장, 대법관은 선거로 뽑아요. 포선제로 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뽑은 거예요. 헌법재판도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새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정당 보호장을 둬가지고 강요해서 못하게 했죠. 그 조범암 진보당 사건 때는 정당 해산을 행정명령을 해요, 그냥. 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관수를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죠. 자유권 아까 얘기했죠.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거 있죠. 그걸 다 지워서 자유권과 참정권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선거운동 제한 조항은 개정을 못했죠. 아쉬운 거는 이때 혁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헌법을 다시 개정하잖아요. 그럼 옛날 보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선거운동 제한 조항은 개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국민투표 조항, 헌법 국민발안 조항을 훨씬 더 좋게 개정하면 됐는데 그 손을 안 댄 거죠. 여기 보세요. 국민투표 조항은 민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3분의 2 찬성 얻어야지 국민투표가 통과가 돼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3분의 2면. 이런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못 고치고 넘어간 거예요. 왜 못 고치고 넘어갔냐? 4.19 헌법은 누가 개정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했어요. 그 당시 자유당이 헌법 개정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못 바꾼 거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승만이 바꿨던 경제 민주화 조항들이 있죠.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가스 이런 거 구경 못 한다는 거 이거 그대로 놔뒀어요.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제거한 것도 보험 못했고 요것도 이 당시에 그냥 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했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일정 정도 달성이 됐는데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는 회복을 못 시켰던 게
불행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60년도 4차 개헌, 소급법 개헌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를 처벌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자들을 처벌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이 부상자들이 국회를 쳐들어가요. 농농 전공하고 데모를 막 하니까 놀래가지고 국회를 열어 개헌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개헌한 최초의 사례인 거예요. 62년도에 박정희가 디ктato로 정권을 찬탈하고 개헌을 했어요. 이 개헌은 삼권 분립을 훼손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 대통령제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 대관 선거제도 폐지했어요. 대법원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헌법재판소를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시은변장 직선제를 폐지했어요. 공무원 감찰 기능을 가진 감사원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재밌는 게 60년도 이 국회의원 공천제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 공천제가 없어서 누구나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박정희가 36조에 국회의원 공천제를 도입해 무소속 출마를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김종필이 이걸 원형을 해가지고 공화당 당규에 뭘 만드냐, 당수가 공천토로 규정을 해요. 이때부터 후보를 당수가 지명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국회의원 공천제를 만들고 김종필이 국회의원 각종 후보자들을 당수가 공천토록 해서 이때부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뽑아준 국민 말을 들어요? 당수 말을 들어요. 당수 말을 듣게 만들어놓은 게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김영삼, 김대중 때까지. 그래, 데이터지는데 왜 이어지냐? 김영삼, 김대중도 독재와 싸우다 보니까 일종의 전시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그냥 써. 그러다가 김영삼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좋은 거야. 좋으니까 이 기득권에 대한 여당 막론하고 국회에 들어간 정당은 전부 다 이 조항들을 안 바꾸고 지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최근에 오픈 프라임으로 조금씩 바꾸기 시도하지만 그건 절대로 정치의 손에서 안 바꿔지는 거죠. 보통 그 헌정사기 할 때 아무도 이걸 얘기 안 해요. 이 조항들을. 엄청난 독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법을 만들어가지고 승대한 정의를 만들죠. 이 정당법도 이게 기가 막혀. 그 전까지는 정당법이라는 게 없어요. 4.19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의 조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도 결사의 자유니까. 그래서 그 국가가 정당을 보호한다. 한 줄만 있어. 근데 박정희가 정당 헌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조항을 따로 만들었어요. 정당에 대한 제절단 법을 지정한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1명 이상을 모아서 전국 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이때 만들어요. 그때부터 신생 정당에 진입하는 걸 막고 있는 거죠. 근데 4.19 헌법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서 누구나 정당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1인 정당도 가능해요. 지역 정당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를 박정희가 정당을 만들어서 못하게끔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에 도달하면은 아까 얘기한 정치적 민주주의 있죠. 정치적 민주주의 상당수를 훼손시키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선거법, 정당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민생복지국가 마지막 날 한 조항을 마저 폐지했어요. 여기 보시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사회 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는 보장된다 하는 조항이 4.19 헌법까지 유지가 돼요. 이 조항만큼은 이승만이 양심선이 못 지운 거예요. 이거를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지워서 완전히 자유경제 체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때 와가지고 동학혁명, 그 다음에 임시정부, 무장독립투쟁 과정, 광복이 추구했던 민생복지국가 지향조항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렸고 헌법 국민 발안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해서 직접민주의 조항도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거죠. 유신헌법은 워낙 잘 아시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유신헌법은 사실은 거의 왕정국가헌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재밌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직접민주적 국민주권 원리를 어디까지 펴져놨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헌법 제1조 기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이 조항이 있죠. 이 조항을 유신헌법에서 바꿔요. 그렇게 바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 국민투표에 주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들 몰랐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를 없애버렸고 대신 국민은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국민주권 행사예요? 대표자 행사라고 한 방법은 국민투표인데 국민투표는 그 구의권을 뭐 가졌어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국민은 원래 조리된 거예요. 그럼 넘어갈게요. 전두환이 한 거는 약간만 바꿔서 한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87년도 9차 개헌. 9차 개헌은 6월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만든 건데 이 9차 개헌은 잘 혁명 집회 잘못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야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시민사회 세력들이 개헌을 만드는데 참가하겠다고 요구했으면 참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민사회 세력들은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었어요? 시민사회 세력이 김대중, 김영삼 쪽에 준전을 거기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김영삼이 이긴다, 김대중이 승리한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쏠려다닌다고 개헌은 안중에 없었죠. 개헌 적당히 바꾸고 이긴 다음에 다시 바꾼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딱 한 가지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것만 신경 써서 직선제만 통과시킨 거예요. 조정찬 자문위원 계시죠? 이때 교육 선생이 이 안초안을 만들어줬대요. 근데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빨리 하면 본 적이 없대. 기본은 통과해서 조항도 꽤 있는데 그거 뭐 다 넘어가고 여기 보세요. 선거제도를 하나도 안 바꿨어. 그래서 박정희 때 만든 선거법 있죠. 지구당 5개를 못 만들면 전국당 못 만든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 그 다음에 선거운동 제한, 그 다음에 기탁금제 이런 거 그대로 놔뒀어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 조항 하나도 안 바꿔. 왜 안 바꿨냐? 실생 정당의權力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회복했다는 거죠. 근데 독수선거구제 이것도 헌법에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고 비례대표제 안 바꿨고 심지어 박정희 때 비례대표제는 제1당이 비례대표제의 반을 가져간다야. 이걸 좀 바꿨는데 그것도 안 바꿨어요. 그게 뭐냐면 신흥정당 만드는 거를 제안한 거고 국민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안한 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해먹겠다고 작심한 거고 그 결과는 자기들끼리 해먹겠다는 사람들이 서로 타협을 못해서 김영삼 빈을 다 나와가지고 노태우한테 뺏겼고 그 결과 국민만 직살나게 고생을 한 거죠. 이게 87년도 헌법의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정당 조항이 있죠. 정당 조항에서는 중앙당 서울에 드는 거 5개 광역시도당 주는 거 광역시도당을 1,000명으로 당원 줘야 되는 거 하나도 안 바꿨고 공무원 청년 입당 불가 100만 명 입당 이상 입당 제한하는 그대로 뒀고 58년도에 바꾼 선거운동 기간 제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제한 기자금 제한이 무려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된 거예요. 이게 무려 61년 동안 존속된 거예요. 그 동안에 혁명이 몇 번 있었어요. 그걸 다 합치면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여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전 선거운동 못하는 거예요. 근데 4.16 헌법 때는 그냥 언제든 선거운동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심한 거죠. 개헌할 수 있는 기회가 4.16 때 한 번 있었고 6.15 때 한 번 2번 있었어요. 그럼 그 기회 때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냐? 답은 자명한 거죠.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민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 4월 15일 날 총선 때 우리 국회의원을 물갈해요. 그럼 그렇게 물갈된 국회의원은 이런 선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정당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은 되자마자 누구 밑에 줄을 서야 돼요. 당선 밑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국민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하고 정당법 개정하고 헌법 개정하고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한꺼번에 손을 봐야 된다. 그리고 헌법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헌법 손보는 거는 언제 해야 되냐. 다음 총선 끝나고 헌법 개정하려고 또 하재벌이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이번 총선 때 헌법에 독립투표를